오늘 결전의 시간 K장기 슈퍼챌린지 32강전 6경기 해설로 함께합니다. 현재까지 무난히 경기가 진행이 되면서 예상했던 선수들이 16강에 진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결과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남은 경기가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섣불리 단정 지을 수는 없겠죠. 특히 이번 대회가 토너먼트로 진행되는 만큼 다양한 변수가 존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힘들게 본선에 진출한 선수들에게 단판으로 승부를 결정짓는 것이 조금은 아쉬울 것 같은데요. 직접 대회에 출전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하면 어떤가요? 물론 단판으로 승부를 낸다는 점에서 아쉽긴 합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죠. 하지만 이 한 경기에 모든 걸 쏟아붓고 집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또한 선수들이 감수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대회가 특히 속기 대국으로 진행이 되는 만큼 짧은 시간 안에 최선의 수를 찾아내는 것이 힘들기는 하지만 이 또한 실력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요. 대신 점수로 승부를 결정짓는 경기가 현재까지는 없었어요. 아무래도 자유시간이 짧기 때문에 어떻게든 승부를 내야 한다고 선수들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공격적인 전략을 들고 오는 것 같고 더욱 박진감 있는 흐름이 이루어지고 있죠. 분명 실수가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상대방에게도 똑같은 조건이 주어지기 때문에 관전하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는 더욱 흥미있는 대회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럼 대진표를 통해 현재까지의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예선을 통해 최종 32명의 선수가 본선에 진출했었는데요. 현재까지 5명이 16강에 진출했고 역시 5명이 탈락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32강전에서는 이명호, 유광진, 이석봉, 이한울, 성보경 선수가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주상호 선수가 이석봉 선수에게 패에 탈락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석봉 선수의 경우 이번 대회가 방송기 전 첫 출전인데요. 시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석봉 선수의 16강전도 벌써 기다려집니다. 그럼 오늘 출전한 선수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먼저 안용일 선수의 모습입니다. 중국 교포 출신으로 귀마 수비형 기풍입니다. 아직까지는 잘 알려지지 않은 신예라고 할 수 있었죠. 김태용 선수입니다. 귀마 공격형 기풍으로 역시 신예 선수이지만 현재 부산에서는 꽤 유명한 선수죠. 개인 시간은 각자 10분, 초읽기는 30초 5회가 주어집니다. 총 대국 시간은 60분으로 제한하며 대국 종료까지 승부가 나지 않았을 경우 남은 기물의 점수로 승패가 결정됩니다. 대국을 시작하겠습니다. K장기 슈퍼챌린지 안용일, 김태용 선수의 대결 시작합니다. 이번 경기도 귀마 대 귀마 대국이네요. 현재까지 선수들이 귀마를 준비해온 선수들이 가장 많은 모습입니다. 실제 장기를 두는 선수들을 봐도요, 귀마를 두는 선수들이 가장 많고요. 귀마를 두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귀마 포진은 다른 포진에 비해 공격과 수비가 무난하고 공격과 수비에 또 균형이 잡혀있는 포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기보를 보더라도 실제로 이제 다른 원악마 포진이나 양기마 포진에 비해서 참고할 수 있는 기보도 많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선수들이 귀마 포진을 즐겨서 두는 것 같습니다. 경기 초반 상황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아주 정석적인 포진의 형태를 보고 있고요. 김태용 선수는 조리 한 칸 들어서서 이제 아무래도 중포 공격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용일 선수 77년생이고요.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에서 출전했습니다. 반면 김태용 선수는 88년생으로 아직 젊은 선수죠. 젊지만 이전 대회에서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둔 이력이 있습니다. 자, 현재 포진을 살펴보면 김태용 선수는 역시 예상했던 대로 중포 공격을 시도하기 위해 이제 포진을 차리고 있고요. 반면에 안용일 선수는 비틀궁으로 수비를 했는데 이전 경기에 이어서 한을 잡은 선수들이 연속으로 이제 비틀궁 포진을 준비해왔습니다. 자, 이전 경기에서는 이제 비틀궁 포진이 재미를 봤는데요. 이번 경기에서도 비틀궁 포진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장기에서 포진이 더 중요한 게 지금 같은 경기에서는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경기 초반에 점수를 만회해둔다면 경기 후반에 그 점수를 따라잡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특히 이런 대회에서는 경기 초반 포진이 더 중요하게 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선수들이 다양한 포진보다는 본인이 자주 사용하는 이제 포진으로 안정적으로 준비를 해온 느낌이 좀 나고 있고요. 상대 선수로 어떤 선수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또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현재 중포 공격을 하고 있는 김태용 선수의 입장에선 중앙에 있는 상으로 우측 진영에 있는 병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안용일 선수가 이에 응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병이 진격을 했습니다. 자, 병으로 포를 위협하면서 네, 다시 한번 우진에 있는 병을 쓸어주고요. 자, A조 선수 명단 화면 오른쪽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이명호 선수, 유강진 선수, 이석봉 선수, 이한울 선수가 16강에 진출을 한 모습이고요. 예, 자, 지난 성보경 시간에, 선수까지. 네, 성보경 선수까지 진출을 했죠. 자, 오늘 김태용 선수, 안영일 선수의 경기가 또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현재까지 경기 모습을 놓고 보면 김태용 선수가 이제 정석적인 중포 공격을 하고 있고요. 이에 반해 안용일 선수도 무난하게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툴궁 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빠르게 대차를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안용일 선수는 중앙에 있는 포가 저 궁성 아래쪽으로 이제 넘어가서 하포 위치로 넘어가서 향후에 우변에 있는 병을 쓸어서 대차를 청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경기 초반이긴 한데 아무래도 양 선수들 준비를 잘한 모습이 보이고 있죠. 저 기윗상이 나온 이유는 이제 우변에 있는 병이 쓸어서 대차를 하게 되면 대차를 청한 이후에 상으로 우측 진영에 있는 병을 취해서 네, 역시 차들의 신청을 했는데요. 네. 기물을 취합니다. 취해서 이후 공격을 진행하려고 하는 수순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상으로 병을 취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상으로 우측 진영에 있는 병을 취하지 않으면 이제 병이 한 칸 옆으로 들어서서 합병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한해 공성이 단단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타이밍에 병을 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상으로 병을 취합니다. 상으로 병을 취한 상황에서 한에서는 바로 응수를 했는데요. 네, 한해 안용일 선수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에서 출전을 하였고요. 조회 김태용 선수 부산광역시 연제구에서 출전하였습니다. 네, 한해 안용일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죠? 신중한 모습입니다. 김태용 선수의 모습도 보이죠? 네, 좀 아직까지 뭐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부터 이제 중요한 전투가 시작될 것 같은데요. 이번 대국에서는 이제 김태용 선수의 중포 공격을 안용일 선수가 어떻게 막아내느냐 이에 따라서 승패가 갈릴 것 같은데요. 안용일 선수의 입장에서는 수비를 해야 되겠고요. 여러 가지 뭐 수비 방법이 많이 있겠지만 지금 바로 기마가 들어가는 수도 있고요. 아니면 포가 반대쪽 진영으로 좌진영으로 넘어갔다가 비포로 앉혀서 빠르게 수비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또 차대를 신청을 할 것 같은데요. 굉장히 속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안용일 선수, 김태용 선수.
졸병대를 신청을 했죠. 자, 김태용 선수의 입장에서는 현재 한해 궁이 안정적인 위치에 있기 전에 먼저 공격을 하기 위해서 기물 교환을 꾸준히 해주면서 공격을 이어나가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두 선수 모두 팽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방금 전수에 그냥 포가 넘어와서 바로 기포 위치로 들어가서 수비를 했다면 좀 더 안정적인 형태가 됐을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자, 안용일 선수는 한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네, 기물을 취하고요. 차대를 신청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점수로 봤을 때는 안용일 선수가 조금 앞서고 있습니다. 자,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큰 차이라고 네. 보기 힘들고요. 현재 안용일 선수의 궁의 위치가 좋지 않기 때문에 김태용 선수가 지금은 이제 후수 덤으로 인해서 점수가 약간 밀리고 있지만 앞으로 형태는 유리하게 가져나갈 가능성도 많습니다. 자, 상장군을 불렀는데요. 당연히 상장군을 받았을 때는 궁의 한 칸 아래로 내려가서 수비를 하면 되겠죠. 네, 이 상황에서 설마 청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없을 겁니다. 안용일 선수의 입장에서는 현재 기물 점수가 앞서고 있기 때문에 궁성의 위치만 안정적인 위치로 이동을 해서 수비를 한다면 충분히 경기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 김태용 선수는 안용일 선수의 불안한 궁성을 빠르게 공략을 해서 승기를 가져와야 될 것 같습니다. 궁을 안정적으로 대피를 시키면서 다음 수도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초에서 둘 수 있는 좋은 수는 중앙에 마가 나와서 마대를 청하는 게 좋은 수로 보이는데요. 초에서는 또 어떤 공격을 보여줄지. K장기 슈퍼 챌린지 안용일 대 김태용 선수 함께하고 있습니다. 벌써 A조 6경기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자, 두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현재 제가 봤을 때는 마가 진출을 해서 공격을 하는 것이 좋아 보이긴 하는데 자, 김태용 선수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지. 안용일 선수는 수비를 더 신경을 써야 할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당연히 수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김태용 선수의 입장에서는 수비를 할 시간을 많이 주면 안 됩니다. 자, 77년생인 안용일 선수 중국 교포 출신이고요. 아직 방송 기전이 낯설긴 하지만 매서운 공격적인 장기를 보여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자,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자, 김태용 선수 입장에서는 이제 마가 중앙으로 와서 마대를 청하는 것도 괜찮을 수 있지만 차라리 이제 조를 전진시켜 공격하는 것이 더 강력하겠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꽤 괜찮은 판단인 것 같고요. 조리 두 칸 더 전진하면은 상과 또 마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한에서 미리 대처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포가 넘어왔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김태용 선수는 조를 전진시킬 것 같습니다. 조의 김태용 선수 부산 지회 소속으로 대회 출전 시마다 매니저로 함께하고 있는 동생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항상 동생이 와서 매니저라고 이야기를 하곤 했거든요. 보셨나요?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제가 직접 보진 않았는데 장기 팬들 사이에서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네, K장기 슈퍼챌린지 안홍일 대 김태용 선수 경기 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 상황만 봐서는 어디가 더 유리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당장은 한이 기물 점수는 앞서고 있지만 형태가 초에서 공격하기 좋은 형태이기 때문에 아직 판단하기는 좀 섣부른 감이 있습니다. 자, 현재 상황에서는 당연히 수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상이 후퇴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상이 후퇴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사가 움직이는 거 정도 수비수가 될 것 같은데요. 안용일 선수는 김태용 선수의 중앙 조례 진격을 막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럴 수밖에 없죠. 무난하게 살을 올려서 중앙의 벽을 두껍게 한과 동시에 중앙이 아니죠. 예, 궁성 앞에 벽을 두껍게 한과 동시에 조례 진격을 막고 있습니다. 김태형 선수는 그러자 옆에 있는 조를 이동시켜서 공격을 준비 중이고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가 지금 굉장히 서로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양 선수 이번 국면이 매우 중요한 국면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네, 한의 궁성이 이제 좀 탄탄해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조리 진격을 할 수 있는 상황이죠. 자, 마가 후퇴하면서 자연스럽게 포가 상을 노리게 됐습니다. 그러자 추의 김태형 마가 선수의 마가 진출을 하면서 진출하면서 네, 안용일 양쪽에 선수의 병과 마가 그렇죠. 안용일 선수의 말을 노렸고요. 네. 자, 지금 현재 김태용 선수는 졸로 상을 취해도 뭐 괜찮고요. 아니면 저 위치에 놔둬도 나쁘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는 우진 쪽에서 공격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기물들이 몰려있는 형상을 보이고 있네요. 지금 상황에서 마가 말을 취할 수도 있지만 마가 말을 취하고 나면 이제 병이 한 칸 옆으로 이동을 했을 때 본인의 마도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걱정해서 바로 취하지 않고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저 말을 취하지 않고 조를 당겨서 또 공격적인 위치에 갖다 놨고요. 한의 상은 다시 뒤로 한 발짝 물러서면서 수비를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매우 중요한 상황인데 정말 중요한데 네. 네, 뭐라고 말씀드리기 힘들 정도로 네. 중요한 상황입니다. 자, 과연 이 상황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두 선수 똑같이 안경을 쓰고 나오셨습니다. 김태형 선수의 모습이죠. 지금 잠깐 화면이 지나가면서 게시를 하는 분의 모습이 비춰졌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 이번 대회가 끝나고 나서 저 게시를 하는 분도 상당히 좀 인기가 올라가지 않을까. 네. 네. 장기를 두는 이제 팬분들에게 조금
인상 깊게 남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미인이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서로 상대 선수가 실력이 비슷비슷한 건가요? 현재 형태로 봤을 때는 아주 비슷비슷하게 잘 싸우고 있습니다. 물론 뭐 방송 기전 경험이나 인지도로만 봤을 때는 김태형 선수가 앞설 수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대국만 놓고 봤을 때는 아주 팽팽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순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선수들이 쉽게 네. 김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죠. 자, 이제 병이 한 칸 옆으로 이동을 해서 말을 안전하게 지켰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초에서는 어떤 공격을 펼쳐야 될까요? 지금 한에서 어느 정도 수비를 잘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말을 먼저 취한 이후에 상이 후퇴한다든지 해서 기물에 손실을 선수 첫 번째 가져가지 않는 출격입니다. 것도 괜찮은 하나. 전략으로 보입니다. 둘, 셋, 이제 네. 한 수전에 먼저 취했다면 다섯, 한 칸 옆으로 여섯, 끌어와서 갈 곳이 없다 하더라도 일곱, 상이 후퇴하면서 여덟, 마대가 이루어진 이후에 아홉, 이제 졸이 피하게 열. 될 이제 시간이 첫 번째 있었는데 초읽기 지났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좀 고민이 되죠. 오히려 김태형 선수가 초읽기를 먼저 사용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상이 만약 후퇴를 할 경우 마에게 걸려있기 때문에 말을 먼저 취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오히려 네, 김태형 초의 선수 조를 선택은 네. 그냥 공격입니다. 예. 상을 취할 수가 있죠. 조금 늦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현재 점수는 이제 43.5점 대 38점으로 안용일 선수가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점수차가 벌어지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이렇게 또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요. 하지만 김태형 선수는 경기 출전 경험도 많고 또 다양한 이제 대회를 통해서 실력이 입증된 선수이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경기 경험이 별로 없는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점수 차이가 한번 벌어지기 시작하면은 그 점수를 만회하려고 무리한 공격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요. 하지만 김태형 선수 같은 경우에는 경기 출전 경험이, 대회 출전 경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이진 않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네, 침착한 모습을 보이면서 자, 방금 전에 마가 포를 네. 위협한 상황에서 포가 그냥 궁성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그렇죠. 여기 있는 병이 노려지기 때문에 가뿐히 마의 멱을 막으면서 응수를 잘 하고 있습니다. 잘했습니다. 이런 응수는 매우 좋은 응수로 보이고요. 자, 물론 지금 점수는 안용일 선수가 앞서 있긴 하지만 궁성의 형태는 아직까지도 불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태형 선수가 이 부분을 잘 공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형태에서는 안용일 선수의 입장에서는 조심해야 될 게 현재 포의 위치가 답답하다고 해서 포가 무심코 넘어가면은 이쪽 병도 걸리게 되고 이후에 양마가 진격을 해서 공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포의 위치는 크게 이동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한의 상이 진출을 합니다. 포가 이동을 하게 되면 공격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기물이 많기 때문에 포를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이 조를 전진하는 수가 강력하겠죠. 그래서 그 수에 맞춰서 먼저 상이 진출한 안용일 선수의 모습입니다.
현재까지 모습만 놓고 봤을 때 안용일 선수가 상당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게 눈에 보입니다. 네, 지금 뭐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대단한 네.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포가 이동하게 되면 아무래도 우진 측에 한에서 틈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이제 포를 빠르게 위협을 해서 공격을 이어나가려고 김태용 선수의 마가 이제 후퇴를 했습니다. 다음 수로 전진해서 포를 노리는 공격 정도를 볼 수가 있겠죠. 네, K장기 슈퍼 챌린지 A조 선수 명단이 오른쪽 상단에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명호, 유강진, 이석봉, 이한울, 성보경 선수가 16강에 진출한 모습입니다. 자, 오늘 김태용 선수, 안용일 선수의 대결 정말 박진감 넘치는데요. 과연 어떤 선수가 6번째로 16강에 진출할지 지켜봐야겠죠. 자, 김태용 선수가 공격을 계속 하다가 지금 잠시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용일 선수의 마가 후퇴한 것은 이제 졸병대를 청하거나 아니면 향후에 마가 들어와서 공격을 할 위치를 미리 방어해 놓는 수순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병을 이제 차후에 합쳐서 차후에 병을 이동을 해서 수비를 하는 형태도 괜찮고요. 현재 초에 마가 한해 포를 노렸는데요. 역시 한에서도 대응을 합니다. 자, 한에서는 이제 마가 이동을 해서 수비를 합니다. 마가 이동을 했던 게 현재까지는 좋은 응수로 보이고 있습니다. 초에서는 계속해서 공격으로 김태용 선수 두 번째 갈 것 초읽기입니다. 같으시죠? 하나, 지금 상황에서는 당연히 초에서는 공격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넷, 만약에 초에서 공격을 하지 다섯, 못하고 이대로 기물 여섯, 점수가 계속 끌려가게 일곱, 된다면 이번 경기를 당연히 내주게 여덟, 되겠죠. 아홉, 열. 공격을 초에서 하고 두 번째 있음에도 초읽기 불구하고 지났습니다. 자, 현재 초읽기를 한 번 더 사용을 했는데요. 김태용 선수 생각보다 어렵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네요. 출전 경험이 많고 상대는 보다 출전 경험이 낮기 때문에 조금 쉽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했다면 김태용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코덱에 혼나고 있는 모습이죠. 아마 김태용 선수가 상대방에 대해 분석을 많이 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태용 선수 세 번째 초읽기입니다. 하나, 둘, 이제 셋, 김태용 선수가 어떤 공격을 넷, 할지가 중요한 다섯, 상황인데요. 여섯, 일곱, 안용일 선수의 입장에서는 여기 있는 여덟, 포만 공성 안으로 잘 와서 아홉, 수비를 하게 된다면 이번 경기를 열. 가져갈 수 있는 세 번째 그런 초읽기 상황이고요. 지났습니다. 김태용 선수가 초읽기를 한 번 더 사용했네요. 그만큼 신중을 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K장기 슈퍼 챌린지 31강전 A조 6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용일 대 김태용 선수 정말 박빙인 것 같은데요. 지금 공격을 더 해야 되는 상황인데 한치 실수도 용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욱더 깊이 한 번 더 고심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실수를 하면은 이제 기물이 점점 줄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만회하기가 쉽지가 않죠. 김태용 선수의 선택은 조례 전진입니다. 안용일 선수가 어떤 선택을 할지가 궁금한데요.
한에서는 계속해서 수비 형태를 이루는 것이 좋다고 보시는지요?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수비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김태용 선수의 마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마는 이제 상대방 공성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진격을 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지금 진격을 안 하고 후퇴를 할 경우에는 이제 또 공격을 하려면은 또 마가 다시 진격을 해야 되니까 수가 좀 길어집니다. 공격을 이어나가기 위해선 그렇죠. 네, 역시 마가 진격을 합니다. 마가 진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빠른 형태로 또 기물을 취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라고 참 예측드리기가 힘들 정도로 네. 급박하게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김태용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를 한 칸 옆으로 이동해서 졸병대를 청하면서 공격을 하는 이제 그런 수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용일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수순을 막아야 되는 입장이고요. 7, 8, 9, 10. 첫 번째 초읽기 지났습니다. 현재 안용일 선수와 김태용 선수의 32강전 펼쳐지고 있는데요. 안용일 선수의 초읽기가 들어갔습니다. 안용일 선수도 초읽기를 한번 사용했죠. 쫓는 자와 쫓기는 자의 멋진 경기인 것 같은데요. 자, 지금 경기가 벌써 6경기입니다. 지금 안용일 선수의 입장에서는 그냥 포가 바로 뒤로 넘어와서 수비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마대를 청했는데요. 글쎄요, 지금 마대는 썩 좋은 수로 보이진 않는데요. 지금 만약에 졸이 한 칸 옆으로 이동을 해서 졸병대를 청하게 되면 졸병대 이후에 형태가 너무 우영이 됩니다. 자, 과연 김태용 선수가 그 부분까지 지금 수익기를 했을지. 지금 마대를 해주는 것은 안용일 선수를 도와주는 길이고요. 지금 네. 같은 경우에는 졸이 한 칸 이동해서 졸병대를 청하면서 자연스럽게 한의 마의 멱을 막는 그런 공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졸병대가 이 위치에 이루어지게 되면은 마가 마 옆에 위치에 있게 되는데요. 그럼 자연스럽게 공격을 이어나갈 수가 있죠. 포 앞쪽에 있는 마는 상대방의 마를 노릴 수가 있고요. 이 위치에 오게 될 마는 중앙에 있는 상과 귀사를 노릴 수가 있죠. 네, 역시 자, 마의 멱을 누르는 김태용 선수가 수익기를 아주 잘했습니다. 네. 자, 지금 손이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고심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졸병대를 피해줄 수는 없죠. 졸병대를 피하게 되면 바로 마가 희생되기 때문에 졸병대를 피할 수는 없고요. 하나, 지금 상황에서는 졸병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셋, 다만 네. 졸병대 이후에 다섯. 수비가 중요해지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해서 기물을 다 취하면서 안용일 선수와 김태용 선수의 또 점수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점수는 똑같은 상황, 똑같이 기물 교환을 했고요. 네, 아직까지는 전체 점- 점수가 이제 벌어져 있는 점수차는 상태고요. 고요. 자, 지금 공격 매우 중요한데요. 네, 자, 김태용 선수는 이제 마가 중앙에 있는 상을 상. 같이 노리고 있기 때문에 안용일 선수 입장에서 기물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 그 졸병대 안용일 선수 입장에서는 마가 진출한 게 좀 아쉬운 한 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성보경 선수까지 16강 진출을 하면서 자, 오늘 대결 김태용 선수, 안용일 선수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도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경기를 통해서 또 한 선수의 이제
16강 탈락과 진출과 16강 진출이 네, 정해질 것 결정지겠네요.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마로 이 귀사를 취하면은 매우 좋은 수가 될 것 같은데요. 마로 귀사를 취할 때 사로 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마가 중앙에 있는 상을 취하면서 네. 양마를 또 네.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순식간에 기물 점수가 역전될 수도 있습니다. 출기입니다. 과연 김태용 선수가 그 둘, 수까지 봤을까요? 셋, 넷, 아무래도 김태형 선수가 노련하기 다섯, 때문에 그 정도 여섯, 수익기를 했을 것 같긴 한데 일곱, 좀 지켜봐야겠죠? 여덟, 아홉, 열. 네 번째 초읽기 지났습니다. 김태형 네. 선수는 벌써 마지막 초읽기로 들어가요. 자, 역시 기물을 취하면서 마로 살을 취했는데 이후 네. 이 기물 교환 이후에 상과 마를 더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전투를 마치고 나면 김태형 선수가 기물을 역전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고 지금 이 마를 안 취할 수는 없죠. 자, 지금은 마를 안 취할 수는 없는데 취하게 되면 이제 중앙에 있는 상을 취하면서 양쪽 마를 또 노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가 진출해서 마대를 청한 이후 요 졸병대를 했던 게 김태형 선수에게는 정말 좋은 한 수로 보입니다. 안영일 선수도 그 뒷수까지 보이면서도 지금 말을 둘, 사로 취할 것 같습니다만 넷, 지켜보겠습니다. 여섯, 일곱, 지금은 여덟,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열. 두 번째 초읽기 지났습니다. 역시 네. 김태형 넥타이도 선수의 한번 만져보고요. 다시 한번 숨을 고르게 쉬어봅니다. 이게 복싱으로 말하면 카운터 펀치를 날린 건데요. 네. 김태형 선수가 이전 대회에서도 결승전에서 정말 힘든 대국을 마지막 묘수를 통해서 역전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 대회에서도 역시 만만치가 않네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경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안영일 선수 세 번째 초읽기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K장기 슈퍼 챌린지 32강전 A조 6경기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덟, 이 말을 아홉. 취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요. 열. 세 번째 초읽기 지났습니다. 자, 안영일 선수 초읽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말을 취하지 않으면 이 귀마가 이제 이 위치로 가면서 마장군을 부를 때 수비할 수 있는 수가 마가 중앙으로 가는 수 정도밖에 없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포가 넘어서 공격을 할 수도 있고요. 마가 이 위치에 가서 또 공격을 이을 수도 있죠. 이 위치에 가서 만약에 장군을 부르면서 공격을 잇게 된다면 이제 거의 외통수로도 갈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안용일 선수가 이 디스에 손해가 보이지만 어쩔 수 없이 말을 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를 보지만 경기를 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안타까워도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김태용 선수입니다. 김태형 선수의 이제 날선 공격이 드디어 빛을 발하는 순간이고요. 네, 역시 사로 말을 취하고요. 그렇죠. 김태형 선수는 이제 저수만 보고 있었기 때문에 네. 한치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자, 지금 포장군인 상황이기 때문에 한에서 수비를 해야 되는데요. 한에서 할 수 있는 수비는 마가 진출하는 수가 좋죠. 만약에 이 마가 진출을 하지 않고 수비를 했다면 마장군에 의해서 이 마가 희생되면서 선수를 또 뺏기게 되기 때문에 지금은 마가 진출하면서 수비하는 부분이 좋고요. 자, 이렇게 되면 한해 안용일 선수의 궁성이 좀 위험해진 상황인데요. 위험해집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김태용 선수는 마장군을 부른 이후에 이쪽 말을 취할 수 있는 방법과 바로 자진의 말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진에 있는 말을 바로 취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마장군을 부른다면 궁이 중앙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때 이쪽 말을 취할 수가 있는데요. 이 말을 취한 이후에 한의 형태가 다 풀리게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기물을 묶어주기 위해서 자진해 있는 말을 취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역시 자진해 있는 말을 이렇게 취하게 취했고 되었고요. 드디어 점수가 네, 역전이 됐죠.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점수가 역전이 되면 긴장감이 더할 텐데요. 자, 지금 상황은 이제는 김태형 선수가 좀 유리해진 상황이고요. 지금 안용일 선수의 상이 올라오면서 김태형 선수의 조를 노렸기 때문에 일단 먼저 이 김태형 선수가 조를 지켜줘야 되고요. 안용일 선수도 이제 공격의 틀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지금 어떻게 공격보다는 보시는지요? 수비를 좀 더 해야 네.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김태형 선수의 입장에서는 마가 이 위치로 가면 상을 취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마가 이 위치에 가면 사로 취할 상이- 수 없기 때문에 네. 상을 살리기 위해서는 상이 후퇴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상이 만약 후퇴를 하게 된다면 이제 조리 중앙으로 들어오는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상을 살리기가 또 쉽지가 않아집니다. 그래서 마가 진격을 하는 게 좋고요. 이 상황에서는 포로 귀사를 취하는 건 이거는 되게 매우 안 좋은 수인데 자, 그럼 실수를 하게 된 건가요? 자, 이거는 좀 실수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마가 피하게 되면 포가 갈 곳이 없습니다. 마가 한 이 위치 정도만 가도 포가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는 좀 실수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렇죠? 포가 갈 곳이 없습니다. 없어진 것 같습니다. 자, 김태용 선수가 갑자기 마음이 급해진 이유가 있을까요? 점수가 역전이 됐는데 지금 저 포를 희생당하면 다시 점수를 역전당하게 되죠.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경기가 초읽기에 몰리면서 이렇게 좀 된 것 같은데요. 좀 저 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네. 자, 상장군을 불렀는데요. 자, 김태형 선수는 졸로 막는 것이 가장 무난해 보이는데요. 여기서 지금 여기서 빅장을 불렀네요. 네. 빅장을 통해서 대국이 종료가 됩니다. 이번 대회 처음으로 빅장으로 인해 승부가 결정되었습니다. 네, 이번 대회 빅장 규정에 따라 김태용 선수 바로 패배가 확정되었는데요. 안용일 선수는 16강에 진출합니다. 김태형 선수 준비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마지막 점수 계산에 착오가 있었나 봅니다. 아쉽네요. 오늘 경기는 김태용 선수가 31점인 상황에서 빅장에 따른 규정으로 안용일 선수의 승리로 마무리되었는데요. 김태용 선수 아무래도 종반에 점수 계산에 대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적용하는 빅장 규정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네. 빅장 규정은 한국 장기의 전통적인 규칙인데요. 친선대회나 리그전의 경우에는 서로 궁이 마주보는 형태가 되면 재경기를 합니다. 즉 무승부인 상황을 이야기하죠. 하지만 이번 대회가 토너먼트로 진행되는 만큼 기물 점수가 30점 이상에서는 빅장을 부르는 선수가 실격패로 하는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때문에 신중하게 경기를 진행했어야 하는데 김태형 선수 아쉽네요. 빅장도 수로 보고 빅장 유도 수는 미리 막아야 한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요. 승부에 집중한 나머지 김태용 선수가 이 점을 놓친 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대국 포인트 어떤 부분인지 해설판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대국 포인트는 바로 경기 마지막 장면이죠. 경기 종반 김태형 선수가 안용일 선수의 귀사를 취하면서 마가 이동한 후에 포가 갈 곳이 없어서 당황한 나머지 김태형 선수가 점수 계산을 잘못해서 빅장을 빅장을 불러서 실격패를 당하게 됐는데요. 실전처럼 이렇게 바로 취하는 게 좋은 수가 아니고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바로 마가 진출해서 상을 노리는 것이 좋은 수입니다. 자, 현재 바로 상을 취하고 나서 또 왕이 갈 곳이 또 없기 때문에 이 수를 수비하기 위해서는 자, 상을 강제로 희생시키고요. 자, 상장을 불렀을 때
이렇게 상을 취하고 자, 공이 들어가서 이렇게 수비하는 이런 형태, 마장을 불렀을 때 다시 자, 포로 수비하는 이런 형태로 경기가 진행이 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상을 하나 손에 받기 때문에 안용일 선수가 더 힘든 경기가 됐을 텐데 김태용 선수가 이렇게 공격하지 않은 부분이 아쉽고요. 만약에 현재 상황에서 상이 후퇴하였다면 어떤 상황이 됐을지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마가 공격을 해서 상이 후퇴를 했을 때 자, 초에서는 강력한 수죠. 자, 졸이 중앙으로 들어옵니다. 바로 다음번 진격에 의해서 마가 희생되기 때문에 자, 그냥 희생당하면 손해니까 마를 포로 위협할 수가 있고요. 이때 마가 진출해서 중앙에 있는 상을 다시 노리면서 공격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수비하기 위해서는 면포를 안 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수로 졸이 진출을 하면 마가 갈 곳이 없어집니다. 수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중앙으로 오겠죠. 그러면 깔끔하게 자, 마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경기가 진행되었다면 마 혹은 상을 김태용 선수가 더 이득을 보고 경기를 진행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진행하지 않고 무리하게 살을 취하다가 실수를 해서 지게 된 부분이 아쉬운 대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종반전에서 실수로 패배한 김태용 선수 정말 아쉬울 것 같은데요. 이번 대회 빅장 규정에 처음 적용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을 잘만 이용을 한다면 불리한 상황에서도 충분히 다양한 수술이 나올 수도 있을 텐데요. 과연 이번 대회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32강 A조 7경기로 장봉준, 한정무 선수의 경기로 저희는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장기 슈퍼챌린지를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